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시 주석의 3년임 확정에 현실화되는 차이나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3년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외를 탈출을 시작을 했다고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차이나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유한 사람들도 다 나가고, 그리고 중국에 투자했던 해외 자본들도 다 나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지금 자본의 공동화 현상, 이게 나타났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는 미중 갈등을 넘어서 서방과의 심화되고 있는 갈등, 이것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어서 이것이 점점 더 눈여겨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위기감을 갖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중국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시 주석의 3년임 확정에 현실화되는 차이나런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5일 중국의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중국은 점점 더 암울해질 것이다 라고 비관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이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외로 탈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무리들은 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지금 태왕을 중심으로 해서 CCTV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중국의 시스템이 이제 대기업에 있는 사람, 아니면 상층부에 있는 사람, 이제 좀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외국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럽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라퍼슬런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중국과 홍콩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비상 탈출 계획을 실행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은 물론 홍콩의 부유층을 고객으로 둔 아주 유명한 변호사라는 거죠. 이 변호사가 지금 중국과 홍콩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자기들은 중국에 살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스퍼런스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 중 상당수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탈출을 계획해놨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중국 밖에서 합법적으로 자본을 옮기고 해외 거주지와 새로운 시민권을 마련하는데 몇 년을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진핑과 같은 경우는 3년임입니다. 지금 이 연임 기간 동안 이제 3년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3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은 통제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고유한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시진핑 하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의 호황을 누려온 자산가들에게 시진핑의 3년임은 지금 탈중국을 시행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6,000명의 직원을 둔 싱가포르 로펌인 텐텐로디크의 수석 파트너 변호사인 키아멍로는 지난 몇 달 동안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패밀리 오피스라는 것은 한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중국 초고액 자산가들이 시진핑의 3년임을 애고한 결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부유층은 오랫동안 홍콩을 자산관리 허브로 선호를 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지금 홍콩이 중국에 병합된 이후 지금 계속적으로 홍콩에 있는 공장들은 선전으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선전이 많이 발달을 했고, 홍콩은 이전에 공장과 그 금융이 있었는데 공장은 다 중국으로 넘어갔고 저렴한 인건비 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금융 허브로서의
그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 이후에 이제 홍콩을 압박하기 시작하거든요. 홍콩의 자유주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화웨이와 지금 ZTE의 이러한 통신망을 연결해서 백도어 시스템이 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뭐 위챗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다 감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홍콩이라는 이 도시는 중국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하나의 도시국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이제 금융허브로서의 이제 빛을 잃기 시작을 했고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싱가포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은 한국이 금융허브가 될 시점이 되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 부유층들이 홍콩의 자산 허브를 이용을 했는데 이제 자산이 허브를 이제 이동을 하는데 싱가포르로 이동하겠다. 한마디로 홍콩은 세계 경제 중심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또 싱가포르를 또 선호하는 이유가 싱가포르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화교들이 많아요. 화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카르텔이 또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카르텔이 없다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들어온 자본을 좀 물론 지금도 터부시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싱가포르 소재의 로펌인 베이프론트로드의 라이언 린 이사도 신문에 제20차 중국 공산대회가 열리는 동안 5가문으로부터 싱가포르의 패밀리스 오피스의 설립 주문을 받았으며 현재 3가문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시티 프라이드 뱅크를 인용을 해서 싱가포르 내 패밀리 오피스 수가 2017년부터 2019년도 사이에 5배나 늘었고 2020년대 말에는 400개에서 1년 후에 700개로 급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00개에서 700개로 갑자기 늘어난다라는 것은 지금 1.5배 정도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홍콩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도 이제 그 조국들을 버리고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제자금의 탈중국의 트리거가 된 시진핑의 3연임 확정이에요. 트리거라는 것은 어떤 기회, 어떤 시발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의 3년임 확정, 이는 중국을 포함한 중국인들에게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외국 자본들도 탈중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5일 해외 투자가들은 홍콩 거래선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 179억 위안, 약 3조 5,007억 원을 순매도, 연초 대비 소폭의 자본 순유출을 기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이에요.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자본 순유출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 자본 순유출, 그래서 홍콩에서의 해외 자본의 순유출이 이게 11월을 넘어서 10월을 넘어서 11월을 넘어서 12월까지 계속될 경우, 그럴 경우 2014년 후광퉁 제도의 실시 이후에 첫 해외 자산 감소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후광퉁은 외국 자본들이 중국 본토 주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었죠.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자본들이 중국이나 홍콩에 지금 들어갔는데 드디어 빠져나가는 시기가 되었다,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이번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 물론 이것은 예정이 되었었지만 그 강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대만의 침공,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보았더니 이제 중국의 투자할 메리트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24일 홍콩 증시를 통해 거래되는 중국 주식 상황을 나타내는 항생지수는 6.4%를 폭락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합니다. 일본 미즈호은행의 수석 아시아 외교 전략가인 켄청은
해외 투자자들이 지도부 개편에 겁을 먹어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인 마빈 첸도 제24 공산당 대회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변화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현재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가 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 꾸려진 중국의 새 지도부가 중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시장은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는 12월 무렵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죠. 지금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무렵에 열리는데 이때 경제의 큰 플랫폼이 나올 거예요. 이 플랫폼이 나오는데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겠다. 그들이 서방 세력과 그리고 미국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손짓을 하느냐. 지금 현재 그 중간선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가 됐어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보니까 지금 하원 의원은 공화당 승리, 그리고 상원 의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절반가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의 이러한 중간선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국의 경제정책이 변화할 것인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궁금한 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저 자세히 말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전체 주식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65개 중국 주식을 나타내는 차이나 드래곤 지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24일 전날 대비 15%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25일 차이나 드래곤 지수는 장중 20%까지 폭락한 뒤 14.5% 폭락으로 장을 마감한 것이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도 25일 이날 당일에 2.02%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위안화도 25일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7.3084 위안에 거래되면서 2007년 12월 이후 15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지금 여전히 위안화가 약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빠르게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이러한 대목이라는 거죠. 여기에 중국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차이나런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금도 빠져나가지 내부 자금도 빠져나가지 지금 이러는 게 중국의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결코 중국의 경제를 허약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물론 그들이 달러화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측면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좀 암울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암울하는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